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의 서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입니다.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드시나요? 요즘은 뭐 그렇게 정독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책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워낙 바빠서 주로 정책 관련된 주요 핵심만 들춰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주로 이제 쭉 봤던 책들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징비록입니다. 이 징비록은 서해 유성룡 선생이 쓴 책인데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 7년간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 보시고 느꼈던 거를 안동으로 낙향을 해서 무려 6년 동안 전쟁 당시를 회고하고 이 참상들을 우리 후대에는 반드시 이 경종을 울리고 남겨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신 책인데 우리 조선의 정치 상황은 어땠고 당시에 우리 이 백성들은 어떻게 그 참혹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성찰, 왜 패전을 했는지 그 패전에 대한 원인도 나름대로 여기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네, 징비록은 그 징계할 징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가할 비자, 기록할 록자. 서해 선생은 그야말로 지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과오까지도 스스럼없이 드러내놓고 아주 진솔하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말하자면 징비록에서 정확히 그 상황들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중에 그냥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승자가 과거에는 역사를 조작했다면 이 패자의 기록도 역사를 바로 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대단한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있었던 7년 동안에 국군을 통수했던 사령관의 역할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명나라를 또 이제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원군을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외교관 역할도 담당을 하시고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그 정치가이자 그야말로 조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중심 인물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590년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조선통신사로 이제 파견된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조차도 국내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서로 이견이 달라요. 황윤길이는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전의에 불타 있고 조선을 반드시 침략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부사는 아니다. 눈을 보니까 뭐 눈에 그냥 힘도 없고 속된 말로 하면은 좀 비실비실하다. 그리고 뭐 전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동인과 서인들이 서로 또 자기 주장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는 또 답답하죠. 그 징후를 지금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하나로 천하를 이제 통일시키고 호시탐탐 지금 대마도 도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내 정세를 염탐하고 조선을 정벌을 하고 명나라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장 정확히 봤던 분이 서해 유성룡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유성룡 선생이 계속 선조에게 그냥 간언을 하잖아요. 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외적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되니까 성을 축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군사들 훈련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 묵살됐죠. 유성룡 선생이 이 성을 축성을 하고 방비책을 세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국가는 국고는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정 대신들부터 사대부 집안들은 굉장히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있는 우리 그 백성들은 그냥 피죽도 먹기 힘든 판인데 가서 노동으로 봉사를 해야지, 세금으로 봉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험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외적이 침공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의지가 돼야 되는데 민심을 수습해야 된다. 이게 제일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쳐버린 거죠. 임진난 때 제1진부터 10진까지 출진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 육군은 15만 정도로 나오고 수군은 한 3만 정도로 지금 해서 대개 한 20만 수륙 양군이 이 조선을 침공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내 서구 운명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소위 말하면 조총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화력이 좋은 거죠. 군사적으로 보면 무기 현대화가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한양을 떠날 때 기록을 보면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그야말로 야반 도주 그거였는데 거꾸로 백성들은 성 안으로 끌어모으잖아요.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준비가 안 된 전혀 방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상황, 비극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유성룡 선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동의를 했잖아요. 도성에 한양성에 남아 있었다가 가또한테 잡혔다. 그래서 항복을 받았다. 그럼 항복을 하면은 이대호씨가 가만 놔뒀겠습니까? 반드시 뭔가는 빌미로 삼아서 완전히 정복을 하고 명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텄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은 더 아주 그냥 전장터가 되고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유성룡 선생의 판단은 옳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조정에서는 아주 뜬금없이 열흘 만에 그냥 뭐 여기 한양이 그냥 함락이 돼버리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 좌수 우수 또 이 경상 좌수 우수 이쪽에 여유 병력을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육군으로 편제를 바꿔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였는데 이제 서예 선생은 그런 거 보죠. 지금 임진란 초기에 호남을 지금 외적이 침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1진이 서해안 쪽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다도해 지역에 너무 조류가 심해서 거기 가면 패한다 해서 이제 부산포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서해 선생은 반드시 저놈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퇴각을 하더라도 배를 타야 되니까 여기를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 봤자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돼요. 인재 등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등용이었죠. 이순신 장군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그 현감에서 그냥 몇 단계 막 특진을 시켜가지고 지금 수군으로 보내는 거죠. 유성룡 선생이 병조 판서를 할 때 이미 상당히 좀 이렇게 파악을 해놓지 않았는가. 외적들을 위해서 해안 그 남해안 쪽에 이 삼도 수군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거기에 대비를 세웠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 거죠. 세계 해군사, 해전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가장 탁월한 장군으로 기록이 돼요. 영국 이 해군 사관학교에 가면은 이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처, 노량진 대처 이런 부분은 필수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유성룡 선생의 정말 탁월한 이제 군사 정책이 하나가 나와요. 훈련 도감을 설치하는데 이제 훈련 도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사대부는 군대를 안 갔어요. 사대부 집안에 있는 종들도 노비들도 사대부의 소유물이다 해서 그 사람들도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를 가야 될 사람들은 거의 뭐 천민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고 외적이 우리 전 강토를 지금 쓸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군대 모집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징병제를 모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대부 중에서 일부도 징병하고 또 이 천민들도 징병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정예군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일정 급여를 주니까 쌀 6마리면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 식솔들을 먹여서 살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되고 그래서 이게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조정에서요. 소위 군사전략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외적이 들어올 징후가 있다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선조 왕한테 직언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세 분석과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던 실행은 안 되고 그랬지만 그분 이제 유성룡 선생이죠. 유성룡 선생이 전장을 계속 전장터를 다녀보고 심지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힘겹게 정말 살고 있는지에
삶의 현장에까지 직접 가서 막 피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이 대목도 있는데 현장을 직접 목도한 분으로서 한시도 쉴 틈 없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외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이제 몰두를 했을 거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역사, 선조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전쟁 중에서의 흐름 하나도 놓칠 수 없는 한 대목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시 민족혼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